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개미 독립 프로젝트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진행을 맡은 유일한입니다. 자, 험난한 주식시장에서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당당하게 맞서서 독립하는 그날까지 과연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이 함께 할 텐데요. 그 비법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개인 투자자의 생존의 법칙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귀가 솔깃하시죠?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조용대 경희사이버대학의 금융부동산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제가 이제 방송하신 거 딱 보니까 타이밍을 잘 잡자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타이밍 잡기가 근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방금 유 부장 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비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게 투자에 있어서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 사실 비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제가 뭐 그렇게 솔깃한 비법이라기보다는 너무 처음부터 기운을 빼면 안 되니까. 예, 자, 이 기획의 제목이 개미 독립 프로젝트예요. 이 개미라 하면 이 우화 속에서의 개미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이제 주인공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개미 그러면은 왠지 좀 이렇게 안타깝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돈도 못 벌고 맨날 당하고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탈피해보자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우리 저 강상구 PD가 이 개미 독립 프로젝트 이렇게 가져왔길래 제가 흔쾌히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만. 자, 우리 요즘 10월 말이죠. 10월 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몰려드는 종목 테마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시면서 우리 조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10월 달 거래대금이에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7조 8,500억. 엄청나죠. 네, HLB가 어제 하루만 한 1조 한 300억 정도 해서 6조 8천억, 신라젠 6조 3,800억, 헬릭스믹스 4,500억.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5위거든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많이 이제 좀 거래를 하는 거고. 맞습니다. 저 2, 3, 4위는 뭐 우리 교수님도 뭐 착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개미 군단이 지금 막 그 개미떼 같이 달라붙어가지고 매매하고 있는 주식인데 오늘은 뭐 우리 교수님 나온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개미들이 막 서로 지금 막 탈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데 저렇게 좀 이렇게 그 바이오 테마주 불과 이제 뭐 한두 달 전에 잇따라서 임상 사용상 결과가 잘 안 나왔다. 사실상 실패했다. 이런 얘기가 막 들렸었는데 금세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막 폭등하고 있고 거래가 몰리고 있어요. 저런 현상은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뭐 어떤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그 버블이 있었던 그 몇백 년의 역사에서도 늘 있어 왔던 것처럼 뭐 과거에 식민지 개척할 시절에는 사실 식물이 그 어떤 새로운 그 신기술, 그러니까 커피 같은 것도 작황을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그게 생산이 됐다가 그게 다른 지역들 뭐 브라질이나 이런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 보면 600년 전 얘기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와닿죠. 사실은 신기술, 이러한 신제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관련된 신상품, 첨단 어떤 기술들이 접목이 되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미라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 인포메이션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가치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그런 종목들 최근에 지난주 한 주에도 50%까지 급등하는 그 세 가지 종목 중에는 엄청납니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게 이게 사람을 좀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가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우리 그 금융감독원에 보면 이 전자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트라고. 거기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방금 그 세 가지 종목들, 이 HLB나 뭐 헬릭스미스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 이 그 손익 구조가 마이너스로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차트가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보시면 네. 그 손익 구조가 전부 지금 그러니까 최근 3년치도 그렇고 네. 그리고 상반기 6월 말까지의 손실 그 현황을 보면 뭐 전부 다 네. 대규모의 손실을 마이너스를 지금 실현하고 네. 구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상한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한가 하한가를 넘나드는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좀 그 도박에 가까운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게 운에 맡긴다는 거는 참 이거는 아찔하죠. 정말 뭐 교수님이 이제 뭐 신세계 발견, 신대륙 발견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저 멀지 않은 시간 한 20년 전쯤에 이 인터넷 버블 맞습니다. 얼마나 심했습니까? 뭐 당시 새로운 기술, 뭐 다음, 뭐 등등등 이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매일 상한가를 갔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인터넷까지도 안 가도 뭐 비트코인만 해도 사실은 그런 뭐 이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기술이 새로운 세계 그쪽으로 암호화폐로 접목이 된 거니까 그런 현상은 그 꾸준히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그 인터넷 버블의 어떤 최후의 승자가 이제 네이버가 되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제 그 시장을 다 먹으면서 뭐 굴지의 대기업이 됐는데 아마 지금 이런 뭐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여러 수백 개 정도가 되는 이 바이오 기업들 중에 누군가는 실체가 있어서 실험을 잘하고 임상을 잘해서 이제 매출도 좋아지고 이익도 나는 이런 회사가 분명히 등장할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가 될 것인지를 찾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뭐 사실은 교수님의 몫일까요? 이 시장이 그 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개미를 포함해서 시장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열기를 힘을 그 동력을 받아서 더 열심히 투자를 하게 되고 포기할 것도 좀 더 노력을 해서 뭐 우리가 사실 뭐 인보사 문제도 보면 상장 폐지로 기업심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이 났다가 그 지난 11일 날은 또 이게 상장 폐지가 유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 시장을 감독하는 그 당국도 그렇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그렇고 좀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좀 1년 정도 기다려 보자 뭐 이런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그 3인방 재무제표가 어떻게 준비가 됐으면 한번 잠깐이라도 한번 좀 띄워놓고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이런 바이오 버블 시대에 오히려 이제 저렇게 플러스가 나는 기업들은 잘 안 오를 것이다. 역설적으로.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니까 저렇게 적자나는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을 이제 해버렸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물론 뭐 엄청나게 빠질 때는 빠지기도 하지만. 자, 저런 거 보면 자, 어떤 부분들 저런 거를 왜 외면하고 이렇게 참 알토란 같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기회를 놓칠 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놓쳤을 때에 자기가 아쉬워하거나 이 뼈아픈 어떤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에 대한 위험. 또 하나는 실제로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 이 두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내가 이게 오르는 저게 나중에 대박을 터뜨려서 몇 배, 10배도 나고 몇 배도 났을 때 저 종목을 못 샀을 때의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이 아닌가 일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기사라든가 이제 방송을 보면 이 어떤 상장사의 펀더멘탈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영어인데 이제 우리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 기초 체력, 어떤 뭐 내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반드시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볼 만한 기업. 펀더멘탈이 좋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조금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떤 분야의 운동 선수를 선별을 하거나 또 그 사람에다가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이 사람이 뭐 혈당은 어떻고 혈압은 어떻고 이렇게 당뇨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체크를 해보는 그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펀더멘탈을 체크를 해서 그 건강검진도 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운동선수가 성과를 내고 기록을 잘 내려면 체력 테스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컬 테스트도 하고 메디컬 체크업도 해서 건강검진과 두 개를 병행을 해서 이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대표해서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투자를 해도 정말 좋은 기록을 낼 만큼 열심히 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보면 이 사람이 사람으로 봤을 때 건강하냐 아니면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느냐라고 비교하는 것처럼 기업도 이제 건실한 기업일까 부실한 기업일까를 보려면 수치로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거죠. 뭐 재무상태표를 본다든가 손익계산서를 본다거나.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투자의 3요소에서 그 팀을 얘기했는데 타이밍 그리고 인포메이션과 날리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 할 때 이제 뭔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트에 들어가면 있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전문가에 근접하려면 지식을 많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경험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양쪽에 보면 그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으로는 관련 분야의 독서를 조금씩 꾸준히 해가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라. 요즘 그 대가들이 쓴 책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뭐 워런 버핏에 관한 얘기, 뭐 레이 달리오, 하워드 막스, 뭐 이런 정말 그 경험을 간접적으로 쌓을 수도 있고 요새 또 뭐 탈레브, 막심 탈레브, 맞습니다. 이런 양반들 책도 있겠는데 우리 교수님 이렇게 옆에서 뵈다 보니까 진짜 화면도 잘 나오시고 우리 저 개미군단 주치의로 언제 한번 좀 옥립식을 한번 해서 하면 딱 와닿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치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이 개미군단들. 요즘은 뭐 그렇게 테스트하는 기기들도 좋고, 그러니까 전문성을 조금만 노력을 하면 뭐 저를 비롯해서 일반 투자자들도 충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강상구 PD가 이제 조금 전에 1위부터 5위까지 거래대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저 5개를 보면서 물론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뭐 누가 봐도 펀더멘탈이 좋다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 2, 3, 4위 이게 개미들이 와서 막 이렇게 게임을 하잖아요. 시장에 와서. 근데 결국은 그 게임장 하우스가 돈을 벌잖아요. 돈은 맞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K증권. 저 2, 3, 4위 하는 저기에 몰려드는 개미들이 열심히 게임을 하는 그 하우스의 어떤 주인장이 누구냐? 바로 K증권이다. 2017년 말, 18년 초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변동성과 함께 폭등할 때 그 K증권 주가도 날아갔습니다. 우리 저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뭐 팁을 하나 드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교수님? 사실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 투자자도 그렇지만 중간에 금융기관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선량한 투자자들이 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있구나라는 평소에 약간 순진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같은 입장이다. 같이 투자 수익을 어떤 또 다른 어너드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 상장사, 기업, 종목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펀더멘탈 좋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얘기는 좀 짧게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 중에 더 잘 올라갈 좀 종목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약간 어렵긴 한데. 투자에 있어서는 모든 분야 제가 조금 특이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국가 단위로도 그렇고 또 뭐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오로지 하나의 어떤 중점을 두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유동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동성. 국가가 망하는 경우, 부도가 나는 경우도 모라토리움이 빠질 때도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금융기관이 무너지는 경우도 유동성의 문제이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여유 자금이 없을 때 그럴 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는데 최근에 라임 자산운용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기본적으로
이 장기성인데 예, 이 환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어떤 미스매치 이른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한계를 그대로 경색이 나타난 거죠,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드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그 어떤 투자자한테 손실이 환매 중단이라는 사태까지 오게 된 거고, 그래서 개인이든 뭐 국가든 기업이든 그 우리가 대차대조 뭐 재무 상태표를 보든 손익계산서를 보든 모든 관점은 유동성으로 그 연결이 돼 있습니다. 많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도 지피지기면 뭐 백전백승이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어떤 투자자인지를 아는 것도 좋을 텐데 그 얘기를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뭐 투기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단점을 우리가 공포나 탐욕을 얘기를 하는데 그 탐욕과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투기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투기 성향이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억제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투기가 어떤 관점에서 투기자가 따로 있고 투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투기 성향의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행위들이 일반적으로는 가격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것보다는 가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시면 어느 한쪽에 자기의 성향이 기울었느냐, 그렇다면 그것을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가 보통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투자라고 본다면 부가가치 창출 없이 제로섬으로 네가 많이 가져가느냐 내가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이 제로섬 게임은 제로가 되는 그런 것은 투기 시장의 어떤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세세하게 그 설명을 안 드려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바텀업이라든가 종목을 먼저 고르고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투자의 건전한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개미 독립 프로젝트, 개인이 시장을 이기고 개인이 나의 어떤 공포심을 이기고 스스로 독립하는 그날까지 우리 개미 독립 프로젝트 앞으로 2주간 더 진행되도록 할 텐데, 지금까지 조용대 경희사이버대 그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슈뷰도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칠 텐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우리 시청자분들이 독립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계좌를 살찌우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